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러니까 국립위생연구소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와 건강 관련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미 합중국의 행정기관인데요. 여기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우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떠한 뭐 성분을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을 함께 복용할 경우 단백질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음, 자, 이 비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문증. 자, 비문증이 뭐냐면요. 날파리 지렁이와 같은 모양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 겁니다.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인데 요즘에 퇴행성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오는 건데 20대, 30대 젊은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너무 혹사를 당하게 되면은 만약에 10대나 20대나 30대 이 젊은 청년들이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영양 섭취를 잘하면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뭐 밀가루나 아니면 인스턴트, 그냥 그 즉시 먹을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 마치고 나오면은 편의점 가서 컵라면, 뭐 이런 그 삼각김밥,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그냥 일시적으로 먹는 것들을 먹게 되면 영양이 충분히 섭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이 떨어진 콜라겐 조각이 이게 비문이거든요. 이 비문이 뭐냐면 날파리와 지렁이 같은 모양으로 눈 앞에 시야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콜라겐 조각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눈에서 떨어져 나온 그 콜라겐 조각이 빛을 차단하면서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 이거 거의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가면은, 40이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노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황반면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눈의 황반 쪽에 안 좋아져서 뭐 루테인, 지아잔틴, 뭐 비타민 A, 뭐 당근에 뭐 많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베타카로틴, 그러한 영양소들을 먹었을 때는 시력이 개선되는 거는 맞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용성이죠. 눈에까지 영양이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까지 영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용성을 수용성화시킨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죠? 제너레이션 50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눈을 보시게 되면 까만 눈동자, 이 황반 주위에 있는 것이 루테인이고, 까만 이 눈동자 정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아잔틴입니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의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마리골드 꽃이죠. 그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하는 것을 지용성을 수용성화시켜서 제너레이션 50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눈 속에 있는 단백질이 쪼그라들면서 콜라겐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조각들이 날파리와 지렁이 같은 모양으로 눈을 가리는 걸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비문증을 갖다가 좋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 즉 국립보건원이죠. 에,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연구한 그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프로멜라인과 파파인, 이게 뭐냐면은 브로멜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파인애플에 들어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이 파파인은 파파야에 들어있는 바로 이제 강력한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인데 이것들만이 이거 두 개를 갖다 복용을 했을 때 단백질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눈에서 떨어져 나간 그 조각들을 분해를 해갖고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요 마찬가지로 브로멜라인과 파파인 같은 경우도 강력한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일마다 파인애플과 파파야를 매일마다 먹으라는 거죠. 매일마다. 그런데 우리 그 프로쉐이프에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든가 정말 뭐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뭐 프로쉐이프를 먹는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의 퇴행성으로 가는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그 프로쉐이프 숟가락으로 2숟가락, 웨이 1숟가락, 콜라겐 1숟가락. 자, 웨이는 4숟가락이죠. 프로쉐이프 숟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쉐이프 2숟가락, 웨이 4숟가락, 그 다음에 콜라겐 1숟가락. 요 세 가지가 3종 세트입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콜라겐에 들어있는 그 콜라겐 제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피부라든가 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런 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장기라든가 잇몸, 특히 뭐 혈관 내벽이라든가 장기의 내벽 이런 것까지 건강을 주면서 웨이에 들어있는 또 단백질, 아미노산 이것과 함께 이 웨이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의 또 분해를 그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 더욱더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프로쉐이프와 웨이와 콜라겐은 반드시 같이 먹어야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체지방 분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눈에서 떨어져 나간 비문증, 눈에서 떨어져 나간 날파리 같이 보이는 거, 막 먼지 같은 거 보이는 거, 지렁이 같은 거 보이는 거, 이거 벌써 비문증인데 이것을 분해를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프로쉐이프 좀 많이 좀 드셨던 분이 눈에서 막 그 이물질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정확하게 논문을 써서 정확하게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또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 대한골다공증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의 영양 섭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반경혜 사장님, 네, 방송 듣고 수요일부터 같이 먹고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프로쉐이프 많이 드셔주세요. 여러분, 프로쉐이프는요,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면은 체지방, 눈에 있는 찌꺼기만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프로쉐이프하고 웨이하고 콜라겐 같이 드시고 변 못 받대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파워 칵테일도 물론 이제 우리 몸속에 가장 필요한 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죠. 파워 칵테일보다 2배 정도 더 강력합니다. 화장실 보내는 거는. 그래서 프로쉐이프에 들어있는 음, 네틀 추출물이라든가 그린빈 커피, 생원두죠. 그라든가 아니면 또 마테 추출물 이러한 것들이 체지방 분해를 하고 여러분들 어,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변이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빼서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을 안 보셨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일찍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방송을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거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린 제가 그 박민수 박사 그 동영상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사람의 몸은 물과 음식과 공기로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강의를 제가 이거는 한 100번도 더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뭐 밥이나 빵이나 이런 그 당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인데
이런 그 밥이나 빵이나 그 당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말하고 운전하고 걷고 뛰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반드시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이게 만듭니다. 젖산이 쌓이는데 이제 이것을 에너지로 다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서 돌아다니는 게 혈당, 그다음에 고혈당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이게 만들어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혈당이 높아서 당뇨병이다라는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산이나 이제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이 만성 피로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인 거죠. 피로물질이죠, 피로물질. 그 피로물질을 갖다가 배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크롬, 망간, 구리, 셀레늄 이러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체 영양소 중에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미네랄의 부족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그 동분, 특히 구리 같은 경우 운동 후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커지고 확장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이 터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5살 먹은 젊은 아나운서가 질병이 없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고 고지혈증도 없었고 대사증후군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동 끝난 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구리, 동분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에너지를 내고 힘을 내고 집중력을 키워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양소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영양을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독일의 PM이라는 이 회사가 역량을 만들어서 운동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걸 권한 결과 많은 운동선수들이 먹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이런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품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질병도 저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요즘에 7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이제 후쌤이 이제 운동하는 거 땀 쫙 흘리지 않습니까? 그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또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만약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퇴행성 질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골다공증이 와서 심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집에다가 자전거, 밟는 자전거라도 놓고 최하 30분 이상을 계속 밟으면서 심장이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심장이 정말 그 헉헉거릴 정도로 정말 힘들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은요. 무조건 땀을 흘리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영양이 들어가게만 하면요. 여러분, 눈 비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증도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프로쉐이프 웨이, 콜라겐, 뷰티 콜라겐을 먹게 되면요. 눈에 있는 비문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갑니다. 그리고 뼈 건강도 정말 좋아지게 돼 있고요. 왜? 웨이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노인성 질환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싱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싱. 나가셔서 맨발 걷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 모래를 걷는 것도 굉장히 좋고 산에 가서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걷는 동안 굉장히 몸이 힐링이 되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세로토닌 호르몬이 결국에는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크롬입니다. 크롬. 그 크롬이라는 거는 강력한 지용성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여러분 당 독소, 네, 당 독소, 네, 김순덕 사장님은 다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김순덕 사장님은 다 실천하고 있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늘 말씀드려요. 거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거의 운동 안 합니다. 정말 운동 안 해요. 혈압이 높고 당뇨병 당뇨라는 이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거의 운동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운동 안 하시고 예, 병원에서 참 너무 안타깝죠. 저희 어머니가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병도 못 고치고 의사가 예? 아버지는 통풍에 걸렸는데 약을 20년씩이나 그냥 통풍약을 들여가지고 아버지는 60세 되는 애 화장실에서 항문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못 나오신 거죠. 화장실에서. 결국은 정말 배를 개복을 하고 열어보니까 위하고 장에 있는 혈관이 다 그냥 다 녹아갖고 그냥 피가 그냥 흘러내려서 항문으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 당뇨, 혈압, 통풍까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가 물려받았었는데 제가 이 리스토레이트로 제가 이 통풍도 제가 완치를 하고 저는 완치된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 좋아진 건 제가 완치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발가락에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발등 사이에 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통풍이 이제 오는 자, 요산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발가락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는 이게 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까지 됩니다. 손에. 손 보세요. 손가락에 이렇게 완전히 결절이 생겨가지고 손도 완전히 사람 손이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귀에까지 이렇게 결절이 생겨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베개머리맡에 늘 이런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운동하고 물 먹어야 됩니다. 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질병을 다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하고 영양 섭취하고 물 많이 먹고 거의 대부분 병 치료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에 지방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지방은 탄수화물의 2배 정도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그 지방이 에너지로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죠. 먹기만 하고. 그럼 우리 몸의 신경의 세포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조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돌아다니죠.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고지방산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남기는 질병이 뭐예요? 빤하죠. 지방간, 뭐 비만, 동맥경화, 고혈압, 뭐 이런 심장병, 뇌혈관 질환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그 구분이 지어집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 남자들은 뭐 전립선, 비대, 그렇죠? 전립선 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과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의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뚱뚱한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10,000보 이상 걷는 것도 땀을 안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좀 격하게 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백질이 골다공증까지 예방을 할 수 있고 골다공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운동하면서 이 단백질을 갖다가 여러분들 몸 안에 정상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정말 건강해지는 이런 근력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골밀도, 골 강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근감소증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그 자료를 제가
그때 제가 요 근감소증 방송은 제가 그때 2번 정도 제가 그때 해드렸는데, 자,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이제 뭐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런 그 시스테인 이제 이런 부유물들을 남기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고 체세포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보여드린 그 박민수 박사 그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으로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을 못 시킨다. 즉 누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요즘에 드시는 단백질들은 방송에 나오는 단백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단백질 또는 이 PM을 만나기 전에 드셨던 일반 건강식품의 단백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반 단백질 제품에는 합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제. 합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단백질, 여러분들 신장에 있는 신장 그 콩팥 안에 들어있는 사고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들어있는데 그곳에 그곳에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그곳에 찌꺼기가 끼는 것이 바로 단백질의 부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아틴의 그 수치를 가지고 신장의 그 수치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신장, 콩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오고 혈압이 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도요. 콩팥은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콩팥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 절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장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또 치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골다공증이거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약을 먹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뼈 외부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는 겁니다. 페인트 칠만 겹겹이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뼈 안에 골밀도를 높여주거나 골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약도 어떠한 주사도 절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치매 치료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도 5년입니다. 5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자, 이러한 것들 5년 정도는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도록 늦출 수 있는 건 있으나 치료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세포 속에 영양을 갖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거의 돌아옵니다. 거의 돌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자, 여기 지금 정주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PM 전 제품 잘 먹고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지방 날씬해지고 비문증도 확연히 사라지고 괜찮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정주영 사장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돌아오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운동. 운동하고 땀 흘리고 영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영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혈관, 혈관 내벽이 탄력이 생겨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영양이 잘 흘러야 됩니다.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펌프질을 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정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압약은 심장의 근육을 약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피를 갖다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양소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영양소 누가 운반합니까? 적혈구죠. 적혈구가 여러분들 운반하는 겁니다. 적혈구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은 굵은 관상 동맥으로 이게 동맥으로 나가지만은 우리 몸을 돌 때는요.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약 10만 킬로 정도 된다 그러죠. 혈관이. 그거는 바로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그 안에 혈소판 하나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이런 그 모세혈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잖아요. 혈소판이 이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비행접시 아세요? 비행접시? 예, 비행접시 같이 생겼어요. 혈소판이. 비행접시 같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자기보다 더 작아. 왜냐하면 0.01mm보다 더 가느다란 혈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0.01mm면은 거의 뭐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혈관도 있는 거죠. 그곳에 혈액을 운반해서 영양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 속으로 영양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접시 모양의 우리 접시 모양에 있는 그 혈소판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반으로 접어져요. 반으로 접어지는데 그 혈소판에 그 안에 원료가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 그러니까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 성체 줄기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곳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백질, 콜라겐, 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유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로 구성되지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그 근육을 만들고 체세포를 만들고 그런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쓰레기가 생긴다는 거죠. 쓰레기.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산이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는 통풍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통풍으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했었는데 그 찌꺼기를 또 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크롬, 망간, 구리, 셀레늄. 이 미네랄의 보고가 뭡니까? 바로 갈조류, 해조류죠. 해조류. 지금 제 모습 뒤에 있는 갈조류. 이 갈조류가 어디에 또 많이 들어있죠? 예, 액티바이즈에 들어있습니다.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 보면은 씨위드 파우더라 그래서 그 원료가 갈조류, 브라운 엘지입니다. 여러분,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전부 뭐예요? 갈조류에서 뽑아낸 겁니다. 해조류에서. 물론 우유에 들어있는 그 성분, 칼슘도 뽑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에도 칼슘이 있습니다만 그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지에 가보면 그 젖소가 먹는 게 바로 유전자 변형된 그 옥수수를 먹은 젖소들이 만든 우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런 우유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마트에서 파는 우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우유를 갖고 또 치즈를 만들죠. 그래서 제가 고혈압 환자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의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PM 제품을 먹으면 혈압이 돌아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양 섭취를 하면서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 그 다음에 임신한 임신부,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서 정말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 굉장히 위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어떤 식품도 어떤 건강식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직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전 세계 단 하나, PM 제품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유, 뭐 이 제품 뭐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제품이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60조 세포에 모든 영양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품 중에 PM에 있는 제품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먹는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런 건강식품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의 건강, 우리 특히 퇴화돼 가고 있는 우리 노인들의 건강, 갓난아이의 건강, 어린아이의 건강, 임산부의 건강, 운동을 급속도로 막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씩 정말 이 체력을 정말 굉장히 소모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몸값이 500억, 1000억대 되는 이런 정말 운동선수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은 오직 전 세계 단 하나 PM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어떤 누구도, 어떤 의학 박사고, 어떤 최고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지금 지나갔어요. 제가 오늘 노인성 질환으로 올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혈관병이 있습니다. 혈관. 자, 혈관병이 있는데 특히 우리 치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 국제질병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질병분류표. 질병이 몇 가지나 되나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질병분류표에 보게 되면은 12,420가지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뇌혈관으로 오는 이런 그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뭐 중풍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그 뇌경색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뭐 암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잔인하고 정말 우리한테 두렵고 정말 아주 그냥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이 이제 혈관 질환인데요. 이 혈관 질환을 정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운동입니다. 강력한 심장이 뛰도록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는 것. 물의 이동으로 면역세포를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물의 이동으로 면역세포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요, 절대로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속의 혈관이 그물처럼 엮어져 있고 림프관이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면역과 관련 있는 T림파구 또 B림프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 안에 침투하는 여러 가지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감염균, 뭐 바이러스 이제 이런 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B 림프구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이제 항체를 만들죠. 그러면 이 면역은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T림파구에서. 그러면 이제 림프관에 있는 뭐 백혈구나 이제 이런 그 면역체가 가서 포획하고 공격하고 이제 배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면역이라는 건데 이 면역에 관련된 이러한 원료들, 면역세포, T임파구라든가 B임파구라든가 백혈구 이런 원료가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그러면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운동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물을 안 먹으면서 건강을 갖다가 회복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곱셈 하죠, 곱셈. 2는 4, 2, 3은 6, 2, 4, 8. 응?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이거 왜 합니까?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걸 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여쭤보세요. 운동하고 물을 먹었습니까? 절대 안 먹었어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전부 다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혈관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면역을 얘기했냐?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는요, 혈관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혈관의 내벽은 뭐예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들어가 혈관 벽이 확장이 됩니다. 그럼 확장이 될 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혈관 벽이 호모시스테인.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메티온이라고 하는 영양이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시스테인이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해내는 항산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혈관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나 이런 지방 찌꺼기도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게 바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 안에서 뾰족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LDL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LDL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고지혈증 약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DL이 높아서 약을 먹을 게 아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물을 많이 먹고 비타민 B군을 갖다가 섭취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나쁜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LDL 수치가 떨어지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지는 거지. LDL 수치만 낮추겠다고 해서 만약에 저기 와파린이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위장 장애가 오잖아요. 그 위장 장애가 오게 되면 또 위장약을 또 먹게 되는 거죠. 그 위장약을 먹게 되면 또 위벽이 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또 떨어져 나가면 위궤양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모든 질병들이 나중에 이런 찌꺼기를 또 걸러내는 거는 또 콩팥이 해야 되고 그럼 신장의 기능도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질병을 초래하는 거는 약이 질병을 초래하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운동이란 얘기죠. 어떠한 경우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의 능력, 운동의 이동으로 그러니까 운동, 관절의 이동으로 영양이 들어가는 거지 관절이 이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양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이동하고 몸을 움직여야 이것이 영양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릴 거는 많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가득 들어있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식품 중에 체온을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식품은 PM 제품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주스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 물만 지금 거의 한 1리터 이상 먹었습니다. 1리터.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울산 통합 강의 2시부터 울산 통합 강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수요일 날은 부산 통합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달 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음 달 12월 13일 날 여의도 통합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병,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권순아 그룹장님 들어오셨네. 권순아 그룹장님, 권순아 그룹장님 잠깐 한 5분 정도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소통 한번 해보고 소통이 될 수 있을래나? 소통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요즘에 뼈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강력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아 그룹장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잠깐 잠깐 소통이 됩니까? 권순아 그룹장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버지니아 사랑하는 도착했어요? 스폰서님. 네, 버지니아 도착해서, 네. 네, 버지니아, 레이건 에어포트에서 우리 여기 버지니아의 탑 리더 장성래 사장님이, 아, 저와 홍동주 대표님을 픽업해서, 네, 우리 이제 밤새도록, 네,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네, 하와이에서. 네. 그래서, 환한 저녁에, 비행기 타고, 아니 그 여기, 잠깐만 네, 비디오 좀 키시고 말씀하시죠. 어,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네네네. 계시는데. 네네네. 네, 비디오 여기 좀 켜보세요. 지금 제가, 네,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아, 집에, 그러시군요. 네네. 가고 있는 중에, 홍동주 대표님은, 예, 숙소에 내려드리고요. 네. 저는 장성래 우리 사장님네 집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왔어요. 아, 이제 집 앞에서, 네. 지금, 네네. 아, 제 얼굴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네네. 방송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나 봐요. 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제, 네. 예. 거기, 예, 너무나, 정말, 이렇게 미국 시장은, 네, 제가 올 때마다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잠깐 제가 그 글을 올려놨거든요. 네, 아까 아침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본인이 먹는다고 시작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다 지인이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고 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다 보이게 돼 있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번에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 미국 내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네, 이제는 스페니시 네, 또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그런 아시아권의 그 커뮤니티 이런 데도 좀 많이 눈을 열고 그렇게 계셔서 네, 네, 이제 조금 더 굉장히 더 기대가 더 크게 하고들 계셔서 너무 네,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처음부터 저는 워낙 미국의 전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길을 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는 충분히 사람을 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먹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조금 지나면 옆에 사람들이 다 보이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이건 누구나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하와이의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 좋은 결과들을 좀 많이 가졌고요. 네, 거기에 캘리포니아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지역에서는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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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도 아주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네,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네, 황정설 우리 사모님께서 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예, 한국의 카이스트 박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에 와 계시는 이런 분들도 네, 참여를 하게 되셨고 네. 예, 그랬죠. 네, 아무튼 대단한 것 감사드리고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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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저기 우리 홍동규 네, 대표님은 어디 아픈 데 없죠? 네, 없으십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어디 이제 너무나 잘 드시게, 뭐 좀 많이 드시게 했나 봐요. 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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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홍동규 대표님 네, 보고 싶고, 우리 네, 박찬호 부장도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버지니아 이제 도착하셨네, 보니까. 장성래 사장님. 네. 저기 제가 지금 이거 비디오를 켜놨더니 지금 기령진 사장님은 지금 배 타고 지금, 야, 전라도 장흥에서 이 배 타고 나가면서 방송 듣고 계시네. 참 대단하시네, 우리 기령진 사장. 야, 어디 한번 음성 해제 요청하고 잠깐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기령진 사장님. 아유, 배 타고 가면서 이거 소리 나서 이거 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자, 제가 그때 방송했던 요거 골다공증. 자, 근감소증. 자, 일단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약해지고 또 뭐 고관절이 약해지고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TV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자료하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절대로 이제 쉽게 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근감소증이거든요.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네, 그 말 맞습니다. 그거는 뼈를 구성하는 정말 강력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 그러나 이 근감소증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뼈 건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근감소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단백질 중에도 이제 유청 단백질인데 유청 단백질의 원료가 우유인데 어 우유를 끓여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액체가 유청인데 이제 유청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홈쇼핑이나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전자 변형된 그 곡물을 먹은 소가 우유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서 거의 만들어내는 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제품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포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포가 변형이 되면 암세포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유청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아미노산 형태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근육단백질을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인데 그중에 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류신. 이 류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류신인데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원하시는 분들. 자, 이 그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우리 그 웨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18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웨이, 프로쉐이프, 콜라겐, 뷰티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드시면서 제너레이션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과 제너레이션을 먹어야지만이 제너레이션에 들어있는 제너레이션에 들어있는 이스폴라본 그 성분이 웨이와 같이 시너지를 냅니다. 시너지를 냅니다. 반드시 콜라겐이 합성이 돼서 여러분들 몸속에 강력한 근감소증을 예방하면 뼈가 건강해지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폴라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너레이션 50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과 제너레이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양 두 가지를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류신인데 이 류신은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뇌의 마약이에요. 마약. 이 뇌 안에 있는 마약.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천연 마약이니까. 마약이죠. 엔돌핀 효과를 나타내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바로 류신의 류신. 그리고 여러분의 모발도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할 때 격렬하게 운동하라 그랬죠. 땀이 나게끔 격렬하게 운동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류신이에요. 류신. 그 류신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웨이에 들어있습니다. 웨이에. 근데 강력한 천연입니다. 운동선수가 먹어도 되고 갓난아이가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가 먹어도 됩니다. 근육 형성을 돕는 1등 공신이 류신입니다. 류신.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 떨어져서 뼈가 이렇게 좀 다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근육이 같이 탄력 있게 있으면은요 다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과 함께 이 류신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류신을 먹고 유청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체중 1kg당 무려 약 보통 이제 1g을 먹으라고 하는데 적게는 0.6g에서 1g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섭취할 때마다 이제 20g 이상을 드셔야 되는데 자, 뼈의 재생을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MVP. 자, 요 MVP가 뭐냐면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우유 속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류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홈쇼핑에서 류신을 갖고서 계속 선전하면서 뭘 파냐면은 뭐, 뭐, 저기 무슨, 무슨 우유라 그러죠?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 광고 하면서 그 있잖아요. 저기 사슴인가? 사슴, 그, 아유,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우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좀 한번 글 좀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맞아요. 예, 산양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양류 들어갔다 그러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제품 한번 사보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산양류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코딱지만큼.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대두.
대두에 들어있는 단백질 넣었어요. 그 대두가 뭐예요? 유전자 변형된 대두입니다. 유전자 변형된 대두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대두에 들어있는 이스폴라본, 그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제너레이션 50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폴라본이에요. 그래서 뼈의 재생을 위해서는 이스폴라본이 들어가야 되고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고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MBP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A 채널이나 MBN 방송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거.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MVP 제품을 팔아요. 제가 방송 다 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제품을 사서 뒷면에 박스 뒷면을 보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분을 다 넣어야 되니까 표기를 해야 되니까 성분과 함량 이런 것들 제조가 어디고 원재료가 어딘지 전부 다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뼈의 골밀도를 높여주는데, 자,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뼈가 파괴되는 걸 억제하는 게 바로 이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아미노산인데 류신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혹시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 웨이가 있으면 제품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이소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소류신, 류신, 발린, 이제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이소류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근육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만들어졌죠. 그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아니 억지로 해가지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 놨는데 근육을 생성 어? 근육을 생성시켜 놨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근육이 분해되는 걸 억제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박명수 사장이 맞습니다. 예, 코딱지만큼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 이소류신이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근육이 분해되는 걸 억제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입니다. 류신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골다공증이 뼈에 걸렸는데 MVP,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MVP가 우유에는 0.00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나 마나 제가 우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된 우유에다가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은요, 0.005%밖에 안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 40mg입니다. 자, 보세요. 우유를 몇 병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 500ml, 500ml. 500ml 우유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30개를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우유 먹이지 마세요. 자, 골다공증 위험에 속하는 사람은 뱃살 많은 남성,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경 여성, 폐경이 된 이후, 그 다음에 부모가 약골이다. 그러면 본인이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뼈 건강을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은 가족력도 있어요. 자, 가족력이 있다면 골다공증이 발생됩니다. 자,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내장지방. 몸은 말랐는데 내장에 비만해. 지방이 많아. 이런 분들 골다공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특히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은요, 완경 여성입니다. 네, 완경 여성. 네, 갱년기 여성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연령별 골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때 최고로 많이 그 골량이 차 있다가 40대, 50대, 60대. 근데 어떤 분은요, 10살 때부터 이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제 여기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약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PM을 만났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자 복입니다. 복. 왜? 이 뼈의 골밀도뿐만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제가 골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밀도를 높여주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갤링핏과 같이 드시게 되면 갤링핏에 들어있는 황산 콘드로이친이 콜라겐과 함께 단백질과 함께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굉장히 합니다. 그러나 골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골다공증 연근을 보시면 알아요. 연근에 구멍이 송송송 났죠. 요거는 이제 골다공증 뼈예요. 자, 무는
이렇게 꽉 차 있죠. 이렇게 정상적인 뼈, 이 안에 골밀도를 높이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러니까 갤링핏 아침에 3숟가락, 리스토레이트 2포, 점심 식사 후에 갤링핏 3숟가락, 리스토레이트 2포, 저녁 식사 후에 갤링핏 4숟가락, 리스토레이트 2포. 이렇게 하루에 갤링핏 10숟가락과 같이 리스토레이트를 먹게 되면 2,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뼈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웨이를 먹어야 되느냐? 자, 쉽게 부러지죠. 골다공증 뼈는. 그런데 골다공증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뼈를 이룬 막이 단단하면 강도가 높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우측 밑에 있는 거는요. 이 세멘트. 시멘트를 갖다가 모래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단단하죠. 이걸 보고 골밀도라 합니다. 골밀도. 요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이 작용을 해서 뼈를 갖다가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뼈가 약한 분, 골다공증이 온 분 있죠. 이분은 반드시 골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골밀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골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골밀도가 높은 단단한 겁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단단하게 굳어 있는 요 골밀도에다가 안에다가 철근을 3개를 넣어놨어요. 요거는 바로 골 강도를 차. 시멘트로만 구성된 골밀도 높은 뼈는 망치로 내려치게 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와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골밀도는요. 골 강도가 높고 골밀도가 높은 거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골밀도 같은 골밀도라도 자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망치로 내려쳤더니 골밀도가 높아도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요. 망치로 때렸는데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골밀도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골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하죠? 네, 굉장하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골밀도를 높이고 골 강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아미노산. 보셨잖아요. MVP라 그래서 선전하잖아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즉 뭐예요? 아미노산이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소류신 같은 경우는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까지 증가시킵니다. 특히 요즘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간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가 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과당은 간이 또 해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이런 거를 제가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품도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밀가루, 우유, 치즈, 인스턴트 식품, 특히 햄버거, 소세지, 깡통에 들어있는 뭐 이런 고기들, 예? 뭐 스팸 이런 것들, 일회용으로 먹는 것들, 특히 편의점에서 먹는 이런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뼈 건강, 혈관 건강도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죠? 방송에. 이 방송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방송 보신 거 박민수 박사가 그 건강 관련 동영상 제가 틀어드렸죠? 여러분들 낮에 햇볕을 보고 밖에 나가게 되면 세로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미네랄 그 성분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높여주죠. 그래서 혈관을 갖다가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어떤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그 호르몬이 여러분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되면서 오는 이런 퇴행성 질환들, 혈관으로 오는 거, 그다음에 뼈로 올 수 있는 거, 눈으로 오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그 강의 중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파워 칵테일 제너레이션 두 포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 프로쉐이프, 뷰티 콜라겐을 아침에 꼭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 끝난 다음에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드셔야 됩니다. 30분 안에. 웨이, 프로쉐이프, 콜라겐은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하루 3번, 갤린핏 3숟가락, 리스토레이드 2포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골다공증부터 혈관 건강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을 갖다가 미리미리 나이가 먹으면서 올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정말 좋아지는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주영 사장님, PM 잘 챙겨 먹으니 골량 늘고 체지방과 체중은 빠지고 아가씨 몸매로 군살 없이 슬림해졌다. 뷰티 10스푼 먹으니까 턱살, 뱃살에 주름살도 사라지고 보톡스 맞았냐고 질문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파워 칵테일 한 포, 뭐 액티바이즈 그냥 3숟가락, 응? 뭐 리스토레이터 한 포,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20대 청년입니까? 20대 청년들은요. 뷰티든 갤링핏이든 한 달에 한 통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일단 노화는요.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25세부터.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건강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먹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땀 흘리면서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물 먹을 때 PM 주스 타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영양을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액티바이드 드시고 뮤노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4종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뮤노겐. 그 다음에 또 3종이 뭐예요? 웨이, 프로쉐이프, 뷰티 콜라겐 3종. 그 다음에 뼈 건강, 당뇨, 혈압, 관절, 통증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갤링핏. 여유가 되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만약 돈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먹어야 돼요. 왜?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출을 집 사는 데 쓰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대출 받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대출 받아서 여러분들 다 드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 오늘 좀 서두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녹음을 끄도록 하겠습니다.